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과 윤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기조발제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사실은 기조발제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강론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값진 이야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 그리고 정치사상학회와 함께 주최한 이 회의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히 요약하고 그 위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의 사고를 진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란 중책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30분 동안 이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강론에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치학은 철학적 성찰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봐도 철학적 성찰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날 정치학은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불리죠. 정치학은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개념과 단어와 용어가 때때로 과학의 용어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또는 사회학자들이 또는 미디어를 다루는 분들이 연단이나 여러 토론장에 나와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포퓰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착각입니다. 많은 정치학의 용어들, 사회학의 용어들, 미디어학의 용어들은 사실은 저널리즘이든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이든 어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위한 토론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제, 피플이라는 주제, 바로 이 주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바로 그 질문입니다. 포퓰리즘.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국한시켜 말씀드린다면 대략 2000년대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죠.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빈부의 격차, 불평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려진 부와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의 광경들이 대립적으로 펼쳐졌죠. 이 가운데서 많은 정치인들, 우리가 말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바로 이러한 불평등과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민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안에서도 바로 그런 고민은 존재했지만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문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신문지상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퓰리즘, 어떤 느낌을 떠올리십니까? 모라토리엄, 그리고 국가 재정의 파탄,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그리고 데모대로 넘치는 거리, 그런 광경들 많이 보았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지 정책의 확대와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성장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급격한 소득 분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정치적 수사로서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퓰리즘이란 이 용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학이나 또는 한국의 그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일부만이 제기하던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곳들에서, 즉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일컫던 미국, 유럽 이런 곳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중심에서
포퓰리즘의 목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포퓰리즘의 약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학계 그리고 정치학을 넘어서 모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까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핵심 지역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한 단계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까지 섞여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문제,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포퓰리즘이나 피플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완전히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관심사에 의해서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현상이 정말 우리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토론을 위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한국에 고립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지난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선진 모범 사례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학도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제 세계적인 흐름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례는 더 이상 예외로서나 또는 뒤처진 나라의 하나의 예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사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 그 안에서 이해되고 분석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예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고 말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 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전망 그리고 피플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애매모호성과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이 모두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모아서 그리 방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오늘날 포퓰리즘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몇 가지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책들을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체제로 바로 현 사회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거기에 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오늘날 그래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대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반기득권 또는 일반 사람들의 의지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와 그를 억누르는 엘리트들의 기득권 이 둘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오늘날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현재의 부패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일반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 의지를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때때로 우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빛나게 이루어낸 민주주의 운동의 성장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요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언제나 얘기했었죠. 군부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그러한 정치제를 만들어야 되고 때때로는 기득권들의 카르텔에 대응해서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 80년대 유행했던 민중운동론이나 또는 민중해방론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통을 다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정치사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긴 도정이 그럼 포퓰리즘의 역사였다고 도정을 찍고 낙인을 찍고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 자체 그리고 피플이란 용어 자체를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와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의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놓고 포퓰리즘 그리고 또 피플의 의미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논의가
그 해외의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거나 또는 그 속 이론에 대비해 비추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넣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그런 성급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민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 그리고 피플의 정의에 대한 논의 이런 논의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피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피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은 피플에 대한 의미 자체가 애매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피플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피플의 의미는 분명했죠. 그런데 오늘날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또 피플이라는 어떤 그 국민이라는 또는 인민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80년대나 70년대 언제나 들리는 이야기는 국민은 현명하다. 민중은 현명하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맞다. 저는 우리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집단으로서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저는 인민이란 존재 또는 국민이란 존재 그걸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 피플이란 존재도 그러한 규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인민 또는 국민이라고 불리우는 이 피플이란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확정하고 또 그 안에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의 지난 도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값지고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안에서 아마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여기 질문을 받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아이디어나 고정된 결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보다 학술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해주신 경기연구원과 한국정치사상학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